이른 아침 고요한 사무실과는 달리 주식시장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동근 파트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증권 투자 정보 사이트 부문 10년 이상 1위를 자랑하는 와우넷 연간 베스트 파트너 이동근 파트너의 하루 만나보실까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한국경제TV에 한국경제에 2017년도에 봤거든요.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에 와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따른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 7시 정도에 출근을 해가지고 장 마감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하고 그 오후까지 계속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이제 방송을 할 때 사용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상품 지수라든지 이런 쪽이 동향이거든요. 상품 지수 동향까지 봐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파생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국내 대표 종목 업종군들의 호가 흐름 당일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뭐 수급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 매매 수급 동향이라든지 국내 코스피 선물 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많이 본다라고 하겠지만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큐브 같은 것도 하세요? 이게 두뇌 회전 좀 평소에도 그런 거를 계속 염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관리하시는 게? 이제 평상시에 사실 이제 이 증권 투자라는 게 이렇게 뭐 지능이 그렇게 많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활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잃지 않으려고 장중에 제가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이거 큐브를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하루 일과가 여기서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바깥을 벗어난 적이 없고 저도 이 일을 한 지 오래됐는데요. 제가 사실 아까 소개를 할 때 2019, 20년도에 집안에 좀 그 초상이 좀 연속해서 난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왔을 때 제가 그때 거의 그 한 해 동안 정말 코로나 백신주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도 못했어요. 눈 아부터 해서 그다음에 매제 엄마 거의 보름 사이로 돌아가시고 있었어요.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었는데 면회가 안 됐잖아요. 제대로 얼굴도 뵙지도 못하고 물론 마지막에는 봤습니다만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6층이었습니다. 16층이 거의 제가 내려다 보니까 땅바닥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냥 발만 디뎌도 닿을 정도 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네, 사실 이 일 자체가 뭐 회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대소사를 챙기면 되겠지만 회원분들은 제 대소사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일을 하고 난 이후부터 대소사가 나도 한번 쉬어본 적이 없네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가고 계시는 예. 강연 강의장은 어떤 계기랑 목적으로 가는 건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예, 오늘 강의는 우리 VIP 회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게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투자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 이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듣다가 20대, 30대 막 보면은 뭐 빠르고 템포가 빠른 노래를 듣다가 나이가 한 40, 50대 가면은 그 노래를 숨이 차서 못 하거든요. 부를 수가 없거든요. 트로트는 20, 30대 부르지도 않던 분들이 결국 그 나이 때 되면 또 트로트를 해요.
노래만 음악만 보더라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제 느낌으로는 이게 투자도 본인의 연령대에 맞는 투자가 있다,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한 50대, 60대, VIP 회원분들 중에서 주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은 어떤 거냐면 목숨줄이에요. 퇴직금이라든지 맹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적립금을 큰 돈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방송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핫한 테마 내지는 핫하게 움직이고 그다음 핫한 기법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니즈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말씀을 하는 편인데 그 방법이 그분들한테 꼭 맞느냐 맞질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을 갖다가 얼마를 모으셨어요.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돈을 벌면은 천국인데요. 이러면은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는 오늘도 시장 속에서 고객과 함께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이제 노후에 현금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을까. 벌어놓은 돈을 쓰면 되지 하지만 벌어놓은 돈을 그냥 100% 그거를 애들한테 주든지 뭐 어쩌든지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큰아들, 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달달이 제가 그 직장 다닐 때부터 용돈을 드렸어요. 얼마 딱 둘이서 해가지고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줬는데 그 돈을 안 썼더라고요. 안 쓰고 마늘 농사 짓고 뭐 짓고 한 거 그거를 팔아가지고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는 현금이 한 8,500 정도 통장에 놔놓고 했더라고요. 그럼 너 돌아간 분한테 안 쓴노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놔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돈 있어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있는 돈은 못 써요. 못 쓰는데 새로운 현금 창출 능력이 없으면은 진짜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제가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그 유동성이 없으면은 진짜 힘들어진다. 그럼 어떤 쪽으로 만들 거냐? 우리는 솔직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전부 다 목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목돈을 한 방에 투입을 하면은 투자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 주십시오. 이제 사무실로 갑니다. 사무실에 가서 저녁에 또 온라인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같은 거 진행하셨을 때 예. 이제 좀 다양한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강의 내용을 들으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개인적인 뭐 조금 하지 못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오프라인 쪽에서는 좀 더 할 수 있죠. 근데 온라인 쪽에서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매체를 타고 나가는 거고 이제 그 기록이 계속 남다 보니까 좀 말을 정제해서 하는 경우들이 조금 그래도 많아요. 저는 정보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비공개 내지는 비공식 정보 자료 이런 내용들은 오프라인 쪽에 되는 것 같고요. 온라인 쪽에서는 자료에 좀 충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좀 배워가지고 했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두 분의 깡통을 찾는데 그 깡통을 안 찾겠죠. 많이 깨졌으니까요. 많이 깨지고 손실도 많이 보고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행착오가 많고 깨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경험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늘 고객과 함께 숨을 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거운 발걸음 속에서도 그의 사무실에는 희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잘 사나? 광선이 그래 내가 아까 올라간다고 들었다. 고맙다 그래. 재밌게 시간 보내라. 좋은 시간 보내라. 알겠다 그래. 고맙다. 그래. 지인분들이라든지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좀 어려워 보이시는데 예. 뭐 자식분들, 자녀분들 키우시거나 이제 부부 생활하실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나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을지. 아유 많죠. 사실 지금 오늘 우리 PD님도 하루 일정을 한번 이제 보셨었겠지만 평일 날은 거의 개인적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휴일 같은 날에도 혹시 이제 강연 일정이 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업무에 파묻히다 보면은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막판에 좀 조금 살짝 이제 체력도 좀 붙이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시간이 나면 다른 거 없죠.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려고 모든 거 가족들하고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 같은 건 없었을까요? 애들 말입니까? 예. 많이 있죠. 이제 이게 애들도 이제 이게 아빠 일 자체가 힘든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일반적인 직종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뭐 예측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애들도 이제 커오면서 성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왔으니까 아마 뭐 겉으로 잘 표현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조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럴 때는 좀 애들한테 역정을 내기도 이전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 뭐 그런 건 없죠. 그냥 뭐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데 아마 애들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제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갖다가 주변에 옆에서 봤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어떨 때는 보면은 뭐 숨도 오히려 크게 내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저 역시도 뭐 내색은 못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지만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연해질 수 있을 때까지 걸렸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세월이나 시간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어려웠던 시점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고, 아마 저 역시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주변에 보는 분들도 그렇지 않겠나.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시장 주식시장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인생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게 지금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하고 코로나 터졌을 때예요. 요게 몇 개월 정도죠, 그죠? 힘들 시점이. 그 몇 개월 정도만 견디면은 다시 올라오고 다 이렇게 됐는데, 지나 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마치고 짧은 휴식을 겸해 식사하는 이동근 파트너. 식사 한 끼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바쁜 일상이 엿보입니다. 아니 식사 같이 하지. 먼저 드셨고 이거를 아침 몇 시부터 이렇게 일만 하신 거예요? 7시 반 정도, 이제 7시 정도 됐나요? 평소에는 장중이면은 아예 식사를 못 하시고 이렇게 해가 거의 못합니다. 거의 식사 못합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 먹는 것도 불편할 때가 많아요. 고민도 많이 할 부분들도 있고. 근데 아까 보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막 종목을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좀 많이 부담감 들어갈 것 같으신데. 그거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 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문가가 지수를 얘기하면서 이거
깨지면은 연봉 나가 깨지면은 이게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이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럼 모르는 사람 누가 있다고. 제 고객층은 몇 살이냐면은 50대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60, 70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잃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인생 막장 가는 겁니다. 그 돈이 잡금만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손절매를 안 할 만한 종목 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죽든지 같이 죽든지 같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자산가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파동만 잘 견디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투자금 좀 작은 사람들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개별 종목들 단타 종목을 많이 찾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냐?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물리고 5% 이상 벌면 하루에 5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계산하겠지. 우리야 돈을 번다고 얘기하지 못 번다고 얘기를 100번을 얘기하면은 51번 이상은 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생각하는 게 51번 중에 번은 조금만 보고 얘기를 듣는 거라. 그러다 이제 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 첫 끼인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루의 끝을 장식할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24년간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좀 철학이랄까요? 철칙 아닌 원칙 같은 게 좀 만약 있으시다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분할 매수 한다고 마음 먹고 들어갔다가 한 번에 그냥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늘 아침장에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라인을 깨게 되면은 시세가 안 좋아지니까 일단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했는데 잠시 기다려보자라는 어떤 기대감 내지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크게 손해를 본 부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그리고 내가 한번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기업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밀고 가는 편이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그냥 어떤 풍문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면은 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편이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 주관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업에 대한 연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한다면 좀 그분들한테는 뭐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지? 제 자식놈한테는 할래 하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제가 하면은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쳐서 이걸 한다 그랬잖아요. 일 자체가. 만약 미쳐서 정말 이 일이 정말 좋다, 좋아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식놈한테도 권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딸애한테도 그랬어요. 글쎄요, 이제 저는 제 가족이라도 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가족 관련해서 그 저희가 오전에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장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 분이나 이제 가족분들이 가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 얼굴도 못 뵙고 좀 만나지도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그건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예. 제가 아직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요걸 많이 힘들었죠.
코로나 때는 사실 거의 백신 관련주를 보기도 싫었어요. 그때는 왜 이런 게 왔을까? 2020년도는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회원분들한테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괜히 이제 그 개인사 때문에 그때 시장을 좀 잘 제대로 못 봤던 부분도 있고 아무튼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2020년도는 그래도 그 LG전자를 뭐 최고가에 팔지를 못했지만 그 팔고 회원분들한테 수익은 조금이라도 냈던 것 같아요. 수익은 내고 뭐 그걸로 마무리하고 20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그 3년도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괜찮아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위해서 일이 잘 되면 그렇게 가족분들과는 소홀해질 수가 없고 또 가족분들을 챙기고 최대한 얼굴을 자주 뵙고 건강이 안 좋으면 찾아가고 하면 또 이제 장에 대해서 벌어지니까 고객들한테 소홀해지고. 글쎄 이 일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한국경제TV에서 이런 일을 지금 이걸 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시장이 안 좋으면은 진짜 험한 말까지 들을 수도 있고 회원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다. 수익을 내드리고 싶고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더 잘하려고 하면은 사실 좀 잘 안 돼요.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유가 없거나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다들 애쓰고 있고 뭐 저 역시도 뭐 회원분들 수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말 시장 좀 받쳐주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고 아까 그 앞에 질문하고 이어서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 자식한테 진짜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납니다. 또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나쁜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수익 내서 기분 좋았던 것도 있고 하니까 또 그거 생각하면은 또 권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이 오락가락하네요.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모두에게 다릅니다. 생계를 위한 투쟁일 수도,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아니면 단지 내일을 버티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걸음. 그 발걸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희망 하나라도 붙잡기 위해 또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점토이 나와 있는 주가 빠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복잡한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도 큰 도움이 좀 됐으면 되겠는데 저는 항상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그게 어떻게 뜻대로 잘 되질 않네요. 그렇지만 마음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뭐 거짓없이 그냥 전달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4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뭐 2022년도 말도 그랬고 23년도 말도 그랬고 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올라왔네 이런 이번에는 몇 개월 아니고 한 2, 3개월 뭐 1, 2개월 정도 더 기다려 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시장을 대해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십시오.